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논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논술의 경우에 그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전형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 공부를 잘해도 결국은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내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얘기하는 거고, 수능에서도 예를 들어 인문 계열이라면 국어, 그러니까 이공 계열이라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 학생들인데,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결국은 배경 지식이 많은 학생들이 잘하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독서 역량이 이제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연세대의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능 1등급, 그러니까 모의고사 1등급 학생들 중에서도 간당간당한 학생 말고 완전히 1등급,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는 전형이다. 수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학의 경우에도 1등급 중에서도 최상의 1등급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논술 합격에 거의 한 8, 90%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의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배경 지식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 이제 나침판 36.5도를 만들면서 월간지죠. 만들면서 원래는 이제 진로 진학과 관련한 얘기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다루다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다루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로 진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이죠. 또 그 학습에서도 결국은 더 잘하게 해주려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배경 지식의 자료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성적도 올릴 수 있고, 또 어찌됐건 글도 잘 쓰게 되고 사고력도 증진이 되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월간지, 나침판이나 톡톡이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침판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 올리는 그 저변, 그 구석구석탱이를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대학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매년 입시가 끝나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꼭 하는 말들이, 특히 논술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고교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에 적절히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을 제시하고 문제의 난이도 수준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풀이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 및 내용에 준하여 선정하고, 이를 통해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들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수능 지문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수능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죠. 적절히 난이도 조절해서
어찌됐건 뭐 이제 이렇다는 건데, 문제는 그런 수능 난이도가 연대의 경우에는 딸랑 한두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문제 나오는 건데, 그런 두세 문제 나오는 거를, 뭐 다른, 뭐 연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두세 문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두세 문제의 내용이 누구나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연대는 논술을 보는 대학들 중에서는 최고로 상위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그것만큼 어려운 내용들을 담아서 낸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그 매번 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그 수능이 됐든 논술이 됐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거다. 그런데 논술의 경우에는, 수능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 이게 딱 점수화가 된 그 결과물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어쨌든 성적 순대로 대학을 가는 거라면, 논술의 경우에는 그 학생이 특별한, 예를 들어 이제 사회계열하고 어문계열 또는 뭐 이공계열 뭐 이렇게 계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최상의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게 결국 뭐죠? 그것은 굉장히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험에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판단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찝어내줄 수 있는 학생, 그 학생을 선발하는 게 논술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장 성적이 좋으냐, 특별한 부분에 정확하게 논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뱉어낼 수 있는 학생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이냐. 근데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제 현재의 전형과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형과 또 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잠재력 또는 발전 가능성 또는 뭐 인성,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보고 평가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은 어찌됐건 이제 논술과 관련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의 경우에 논술 전형 평가를 보면 사회계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 거냐면,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논술시험은 학생들의 독해력, 분석력, 논리력, 창의력 등을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고, 고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늘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분석력, 논리력, 창의력, 이렇게 있는 아이가 있으면 똘똘한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뭐 그 고교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미적분원, 미적분투 과목에서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정적분 어쩌쩌고 하면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에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조건과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여기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는 뭔가 수학 문제에서 대단한 뭔가 창의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썼으면 그 아이는 창의력 있는 인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양대의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 뭐 일단은 과제입니다만 거기 내용에도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양대 논술 전형 평가 방향
인문 계열은 지원자가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과 근거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종합적 의견과 정합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적용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 논술로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하여 인문, 사회과학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자연 계열은 수학 교과서에 있는 정의들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수학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논리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여기에서 이 학생이 창의적인 어떤 그런 거를 집어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문제 자체가 창의력을 요하는 시험이다 라는 거죠. 이제 그러려니까 아무래도 한양대도 당연히 좋은 대학이니까 그만한 1등급에서도 최상위층에 찍을 수 있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내신 말고요. 여기에서 그럴 수 있는 학생이냐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 또는 국어를 무진장 잘하는 학생 이런 거죠. 그러려니까 결과적으로 독서를 많이 해라 뭐 해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로 상황마다 다 달라서 어느 때 뽕 터질지 몰라요. 아니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우리 애는 책도 많이 읽었는데 애가 안 터져. 그런 경우 있어요. 알고 보면 예를 들어 문학책을 많이 봤다든지 또는 이런 아이 있어요. 예전에 과학책을 워낙 좋아해서 땡땡 과학 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학동화 같은 거 얘기하려니까 그러네. 과학동화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본 학생. 엄마 아빠들은 이제 애가 책을 좋아하니까 신나게 사줬어. 근데 얘가 좀 이 문학책은 이제 안 읽게 되는 거야 차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 이게 편식을 했죠. 편식을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와.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와. 물리나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좀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결국은 학생들에게 편식을 해줬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제가 아까처럼 뽕하니 뭐가 터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이 그렇게 편식을 했든 편식을 완전하게 안 했더라도 한 100% 편식한 학생이 있고 50%만 50% 아니지. 한 60, 70%만 편식한 학생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뭐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나침판이나 톡톡 같은 월간지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실려져 있거든요. 어제도 어떤 출판사에서 인쇄 문제로 이제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국어책 같은 경우도 출판도 많이 하고 했던 분인데 나침판하고 톡톡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었냐고.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학생이 보기만 한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언제 터진다는 것은 언제 뽕하니 완전히 느낀다는 거죠. 완전히 느껴서 그것이 성적으로 결과물로 도출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책은 늘상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 그렇게 한 가지 책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보이지 않죠. 그것은 나침판이나 톡톡이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다루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의 머리를 톡톡 두드려줘서 열려지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무진장 많이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적응해보니까 애들이 성적이 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나침판이나 톡톡에 반영하고 있던 거였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우리 학부모님 일부는 이거 광고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면보다는 실제로 제가 이제 진학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만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머리를 깨워줄 수 있을까, 열려지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또 대학도 방문하고 뭐 여러 가지 취재 현장에서 만났던 것들을 가미해서 만들어진 책이 지금의 나침판과 톡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한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잡지 회사를 만든다면 나침판이나 톡톡 같은 잡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성균관대 논술 전형 평가 방향인데요. 대학 강의에 필요한 이해력, 자료 분석 능력, 추론 및 비판적 사고 능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과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창의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독해하고 분석하고 분석한 것을 논리적으로 뱉어내는 그렇지만 그 지문에 비교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견은 나하고 전혀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수렴해서 다면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생각 사고를 해서 그것을 뱉어낸다는 말이 좀 거슬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글로 써서 내는 건데, 그것을 글로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기자들에게도 훈련시킬 때 하는 말이지만 뭐 예전에 그 네이버에서 이제 학생 기자들을 모집을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네이버에 이제 분당에 있는 사무실에 그 본사 1층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1층에 보면 도서관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어디 가면 또 좀 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강의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늘상 하는 말 똑같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깊숙이 넓게 아느냐에 따라서 글이 나온다. 그런데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하려면 애들이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가 무엇을 아는지를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너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야? 뭐 너 학교에 불만 없어? 너 친구들과 뭐 불만 없어? 너 엄마하고는 불만이 없어? 너 공부하는데 열받은 적 없어? 얘 뭐뭐뭐가 있대요. 그래? 그 열받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지가 생각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옳지. 그거 가지고 써. 왜냐면 이미 걔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그 좁혀져 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글로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논술 지문의 경우에는 이미 있어. 지문들이 있어. 지문들을 전혀 엉뚱하고 예전에 그 뭐죠? 과거 시험처럼 왕이 어떤 문제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쭉 글 쓰는 게 아니고 지문이 있고 그 지문에 바탕을 둔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 잘 쓰는 능력이 아니라 사고력과 이해력과 분석력과 논리력과 이런 거를 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논술에서 최상위 1등급 아이들 중에서도 국어 지문, 그러니까 인문계열이라면 수학이라면 당연히 이제 또 그러니까 이공계열이라면 수학이겠죠. 그것 중에 최상위의 1등급을 찍은 아이들이 90%가 합격한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10%는 어떤 애예요?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간에 누가 들어가느냐? 결국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비록 1등급은 안 나올지언정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으려니까 뭐 학원도 가고 뭣도 가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학원을 가도 중요한 사실은 글 잘 쓰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해력과 독해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비교 분석을 하면 비교 분석도 참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비교 분석을 하려도 얘가 각도가 틀리게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근데 그것도 결국은 배경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 비교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이 배경 지식이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나온 게 나침반이나 톡톡처럼 뭐 인문, 과학, 교양, 시사, 과학도 뭐 기계도 있고 뭐 남미가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넣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 학생들에게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길도 알 뿐더러 또 하나는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특정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 아까 분명히 여기에서는 논술과 관련해서 제가 읽었을 때 다양한 배경 지식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이면에는 다양한 배경 지식은 기본인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비교 분석을 해도 제대로 하게 되는 거 그런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비교 분석을 잘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거고요. 그런데 그 배경 지식은 이 아이에게 평소에 닦아놨던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배경 지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나침반이나 톡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침반이나 톡톡보다 더 좋은 책이 있으면 보시길 바래요. 근데 특정 책 한 권 읽으려면 한 달을 내내 걸리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뭐 몇십 권씩 읽을 수 있는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나침반이나 톡톡처럼 그 다양한 그 내용들이 꼭 요약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각만 전달하고 더 찾아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깊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이제 월간지가 나침반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논술은 글을 잘 쓰는 학생이 선발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해력과 독해력, 그 다음에 비교 분석력, 논리력 이런 거죠. 그럼 창의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뭐 개별 따라 뭐 정말 이 대학 교수보다 더 뛰어난 어떤 포커스를 갖고 있는 시각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그 학생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정말 창의적인 거지만 실은 그 문제 자체에서도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논술을 준비한다, 수능을 준비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이것은 결국 다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배워야 하는 공부들을 그래서 제가 왜 학원 가는 걸 너무 많이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학원 가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학원도 가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하면 좋죠. 매우 뛰어난 겁니다. 또 학원도 영어라면 문법 학원보다는 또는 보습 학원보다는 영어 회화 중심의 학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제 다 그런 이유고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아니니까 어찌됐건 공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게 다양한 배경 지식과 특정 부분에 더 깊이 있게 공부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쨌든 논술 준비 올해 이제 논술 준비하는 학생이 있고 내년에 또 내후년에도 분명히 논술 준비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 또는 그런 자녀를 갖고 있다고 해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제가 바라는 오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